경제인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이냐 증여냐,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재산을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통된 고민은 세금일 겁니다. 알아야 아낀다. 상속 증여 시 절세 노하우 고경남 세무사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고객 중에도 이런 어르신들, 부모님 뻘 되는 분들도 계세요? 네, 많이 계시고요. 가장 큰 고민은 아무래도 이제 보유하고 계시는 재산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인지 이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겠죠. 증여를 할 거냐, 상속을 할 거냐. 증여는 내가 생전에 네. 주는 거고, 상속은 내가 죽은 다음에 주는 거고. 그렇죠. 어떤 게 더 유리해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아쉽게도 어느 한쪽 방식이 더 유리하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네. 예, 과세 방식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어느 한쪽이 유리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과세 방식의 차이라는 게 네. 증여냐 세금이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건가요? 세율은 10%부터 50%까지 누진세율로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 즉 그 세율이 곱해지는 대상 네. 금액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게 과세 표준이잖아요. 네, 그걸 과세 표준이라고 표현을 하죠. 예를 들어서 증여 같은 경우에는 각자가 받는 재산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가 되고요. 예. 상속은 전체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를 한 다음에 납부하고 난 금액을 각자 나눠 갖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40억 재산을 가진 부모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증여냐 상속이냐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사례를 볼게요. 예를 들어서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가 재산 40억 원을 가지고 있고 자녀 4명에게 똑같이 10억 원씩 나눠준다라고 하면요. 네. 각자 받는 금액은 10억 원이 될 거고 이 증여재산 공제를 차감한 9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최고 세율 구간이 30%가 적용이 되겠죠. 예. 그래서 각자 납부해야 되는 세금은 10억 곱하기 30하면 3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납부하게 될 거고 네. 최고 세율은 30%가 적용된다 볼 수 있는데요. 예. 상속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재산 전체 40억 원에 대해서 최고 세율 구간은 50%가 적용이 될 거예요. 그러면 50%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납부하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나눠 가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 금액이 크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서 불리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세율만 볼 수 없는 게 이 과세 표준을 만들기 전에 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빼주는 금액들 있잖아요. 공제 금액. 그렇죠. 세금을 안 내게끔 만들어주는 일부 차감해주는 금액이 있는데 먼저 증여부터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이제 10년이라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고요. 이 위로 부모님, 직계 존속과 아래로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예. 보시면 되고 미성년자 자녀는 2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보시면 되고요. 배우자 같은 경우는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10년 동안 6억까지는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네. 이 외에 기타 친족 여기에는 보통 형제 자매나 사위 며느리들이 예. 들어가는데 1천만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상속의 경우는 공제가 어떻게 됩니까? 상속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초공제 2억 원이 들어가고요. 네. 여기에 인적공제가 추가가 되는데 이 인적공제의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자녀 한 명당 5천만 원의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2억 원의 기초공제 금액과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 원이 채 안 된다라고 하면 그냥 통으로 일괄적인 공제를 해주는 5억 원 일괄 공제를 선택해서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괄 공제 5억보다 넘으려면 자녀가 6명은 넘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뭐 다둥이 부모님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일괄 공제 5억 원 받는다. 상속의 네.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공제 금액만 놓고 보면 오히려 그냥 상속이 더 유리한 거 아니에요? 상속이 더 유리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 일괄 공제 금액 외에도 상속에는 좀 다양한 공제들이 더 있거든요. 그중에 대표적인 공제가 바로 이제 배우자 상속 공제라고 있어요. 뭐냐면 사망하는 당시에 상속 당시에 배우자가 살아만 있다라고 하면 배우자가 실제로 받아가는 금액을 기준으로 네. 최저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괄 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최대 금액인 30억 원을 합치면 예. 산술적으로는 최대 35억 원까지도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네. 아니 최대 30억이라고 하면은 물론 뭐 저렇게 다 해당되는 사람이 많지는 그렇죠. 않겠습니다만 네. 일단 그 금액만 놓고 보면 상속이 더 유리하지 않겠냐는 거죠. 증여보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재산이 크지 않고 적다, 많지 않다라고 하면 상속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이 10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님이 계시는데 네. 배우자 1명과 자녀 4명, 총 5명에게 각자 2억 원씩 나눠주는 걸 증여와 상속으로 구분해 보면요. 네. 증여 경우에는 각자 2억 원씩 나눠받게 되겠죠.
그럼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증여재산 공제 6억 원 안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증여세가 안 나올 안 거고요. 나오겠고. 예. 자녀는 5천만 원 공제를 받으니까 1억 5천만 원에 대한 세금 2천만 원이 나올 거고 전부 합치면 전체 세금은 8천만 원이 발생을 하겠죠. 그렇죠. 아까 네. 그 증여재산 공제되는 배우자 그렇죠. 6억, 자녀 5천만 원 요거 적용한 금액입니다. 네. 예. 근데 이게 상속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일괄공제 5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하고 배우자 공제 최저 금액 받을 수 있는 금액 5억 원을 두 개를 더하면 10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상속재산이 영원이 돼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어. 따라서 이때는 상속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재산이 이제 10억보다 네. 훨씬 많은 사람의 경우, 이때는 그렇죠. 상황이 달라진다? 네,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훨씬 많다.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50억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예를 들어보면 네. 이때는 사전증여를 활용하는 게 훨씬 유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이 50억 원이다라고 하면 네.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6억 원의 공제를 받고 10억 원을 받았을 때 6억 원의 공제를 받고 나머지 4억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나오니까 예. 7천만 원이 나올 거고요.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는 각각 5천만 원의 공제를 받고 증여세를 납부하니까 각자 2억 2,500만 원씩 총 합치면 9억 원. 전부 5명의 세금을 합치면 9억 7천만 네, 원의 9억 세금이 7천입니다. 나오겠죠. 네, 증여의 경우. 네. 예. 근데 상속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전체 재산 50억 원에서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는 실제 배우자가 받아가는 금액 10억 원만큼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 10억 원의 공제를 받아서 전체 공제 15억 원을 받게 되면 실제 과세 표준은 35억 원이 될 거고 50억에서 15억을 뺀다라는 그렇죠. 얘기죠. 예. 여기에 상속세율을 곱하게 되면 상속세는 12억 9천만 원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조금 전에 증여 때 나왔던 세금이 9억 7천이니까 그렇죠. 한 그러면 3억 한 이상이 3억 더 나온다. 2천만 원 정도가 훨씬 더 유리해지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증여가. 그러면 재산이 50억 이상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네. 미리 상속 전에 미리 네. 다 증여하는 게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조금 만약에 사전에 증여를 하고 난 다음에 상속이 10년 안에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가 있는데요. 상속이 10년 안에 발생했다는 얘기는 10년 안에 돌아가셨다.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증여를 받았는데 2023년도 6년 뒤에 상속이 발생했다라고 부모가 하면 돌아가셔서 이때 예. 증여를 받았던 재산을 상속 재산에 다시 합산해가지고 상속세를 다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증여해서 증여세 냈는데 또 상속세 내라고 그러면 이거 이중과세 아니에요? 이 상속으로 발생하여서 재산을 분배하는 거하고 사전에 증여한 거하고 세금 차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상속세가 많이 나오는 걸 회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증여를 한 거다라는 형평성의 부분 때문에 10년 안에 발생한 사전 증여 재산에 대해서는 다시 상속 재산에 합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취지가. 그러니까 이중과세 아니냐고요. 증여세 냈는데 상속세 또 내면. 네, 근데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 같은 경우에 상속재산이 다시 합쳐서 세금을 계산을 하다 보니까 높은 세율로 세금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 만들어진 세금에서 이미 2017년도에 납부한 증여세는 네. 차감을 하고 난 뒤에 남은 금액만 납부를 하니까 이중과세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여기서 문제는 이 공제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공제 한도가 어떻게 네. 줄어드는데? 이 공제 한도가 얼마만큼 줄어드냐면 실제 상속받은 재산 금액을 기준으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여재산 공제 금액까지만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전에와 같이 자녀 4명 증여재산 공제 금액 다 합치면 2억 원이 될 거고 예. 배우자 6억 원 다 합치면 8억 원이 되겠죠. 그러면 원래대로였다면 상속으로 갔을 때는 15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네. 자녀와 배우자 공제를 합친 금액인 8억 원만큼의 공제밖에 못 받기 때문에 7억 원에 대해서는 세금이 더 나오게 되니까 그렇죠. 예. 실제로 증여하고 10년 이내 상속이 발생했을 때는 상속세가 16억 4천만 원으로 총 상속세 납부재산 금액이 3억 5천만 원 정도 더 납부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상속이냐 증여냐 어느 게 유리한지 딱 확답을 듣고 싶었는데 네. 단순한 문제가 아니네요. 아무래도 단순한 부분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경남 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